네, 다음은 챕터 3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변수와 확률 분포고요.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확률 분포라고 해서 챕터 3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거고요. 4장의 여러 가지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는 정형화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챕터 3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페이지 96페이지를 보시면 각 문항에 대한 구분과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밑에 그림을 보시면 통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통계에 대한 내용을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각각의 결과를 숫자로 대응을 해서 함수의 형태로 확률 변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확률 변수를 통해서 옆에 그림처럼 이런 확률 분포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확률 분포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분석은 확률이든 통계든 두 개 다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확률에 대한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게 연속이든 이산이든 할 경우에 여기에 x가 변수라고 하면 이게 이산일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진 그래프가 될 거고요. 연속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확률 분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섹션 1 확률 변수를 보면 97페이지죠. 확률 변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확률 변수라고 하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베리어티라고 이제 변량이라고 해서 확률 변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굳이 이런 확률 변수와 변량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림 3-1을 한번 보죠. 그림 3-1을 보면 동전을 던지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H 앞면일 경우에 H, 뒷면이 나올 경우에 T라고 해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H와 T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앞면은 헤드, 뒷면은 테일이라고 해서 보통 H와 T로 표기를 하게 되고요. 이 H와 T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0.5와 0.5로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동전을 던지다 보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0.5로 같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 H가 있고 여기 T가 있으면 두 개 다 확률이 0.5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통계 조사 아니면 이런 통계 실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 결과값을 수학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률 분포로 나타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0, 1이라고 해서 뭐 앞면이 나올 경우에는 0, 뒷면이 나올 경우에는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그래프를 확률 분포 그래프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확률 변수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수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 1이나 2 아니면 3, 4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동전 같은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0.5로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사건을 정의할 때 앞면은 0으로 뒷면은 1로 이렇게 1과 0으로 보통 많이 표기를 하고요. 보통 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건을 정의할 때 우리가 동전을 몇 번 던졌을 때 앞면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하고자 할 때 앞면이 나올 경우에는 뭐 0점을 준다고 하고, 뒷면이 나올 경우에는 1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확률 분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뒷면이 나올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x1과 x1을 곱하고 확률과 그 횟수를 곱해서 우리는 동전 같은 경우에는 0.5에 1 이렇게 해서 0.5가 이 점수의 평균이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평균은 산술 평균의 개념은 아니고요. 확률 변수와 그 해당 확률의 곱으로서 우리는 기대값, 이 확률의 기대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expectation이라고 그러고요. 기대값을 구하는 게 이런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런 확률값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대값 외에도 이런 확률 분포 또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에 설명했던 기술 통계 부분의 평균과 분산과 평균, 분산 이런 내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와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서 질량이라고 하면 보통 매스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산적인 데이터일 때 각각 하나하나의 데이터의 질량을 구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이제 density를 얘기합니다. density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연속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어떤 결과값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데, 이 안에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제 적분값으로 밀도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속해서 무조건 증가하는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 앞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이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 이 두 가지를 누적 함수의 개념으로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산이든 연속이든 상관없이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무조건 증가하는 그래프로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예를 들어보죠. 1, 2, 3, 4가 있었을 때 여기가 0.2라고 하고 여기가 0.3 여기가 0.4라고 하면 4에는 0.1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되니까 이 함수의 죄송합니다. 전체 함수의 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1이라고 확률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률에 대해서 이거를 누적 함수로 구하고자 한다면 좀 이쁘게 정리를 해볼까요? 하자면 물론 이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가 1, 2, 3, 4일 때 1일 때는 0.2가 되겠고요. 그리고 2일 때는 0.5가 되겠죠. 3일 때는 0.9가 될 거고 마지막 4일 때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적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누적 함수는 우리가 표현을 이산 변수일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8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10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누적 분포 함수 누적 분포 함수 같은 경우에는 102페이지에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동전 한 개를 2번 던지는 실험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서 앞면이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확률 변수 s가 취할 수 있는 값, 이산점들을 각 구하고 이산점 x의 취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x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뭐 한 가지 수학책을 볼 경우에는 각각의 x에 대한 표기를 일정하게 하겠지만, 뭐 우리가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때 일정하게 x로 표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드체 x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합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볼드체 x,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집합을 볼드체 큰 x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드체 큰 x가 있고 작은 볼드체 x가 있고 여러분들 아는 필기체 x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의 원소, 각 점을 표현을 하는 거는 보통 이런 소문자 x로 표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포인트 단위일 때 소문자 x로 표현을 하고, 소문자 볼드체 x 같은 경우에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벡터를 나타낼 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문자 x 볼드체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일 때 표기를 하게 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우리가 여기가 x1 원소가 있고 x2 원소가 있을 때 이런 벡터가 있다면 우리는 벡터를 소문자 볼드체인 소문자 x1으로 표기를 하고요. 여기에 벡터 2가 있고 여기에 벡터 3가 있으면 우리는
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벡터들의 집합을 표현을 할 때 매트릭스로 x 1 x2 x3까지 이런 매트리스 형태로 이 집합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다른 수학책을 볼 때도 수학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다 표기가 되고요. 이런 표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 기호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예제 3-1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뒷면 두 번 앞이 나올 수 있고 앞, 뒤, 앞, 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앞면이 두 번 나오고 앞면 한 번 앞면이 안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x가 0, 1, 2 이렇게 있을 때 확률 x는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번 나올 경우에는 두 번이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두 번 다 나올 경우는 4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 확률에 대한 표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4분의 1 x는 0이거나 x는 2이거나 그리고 2분의 1일 때는 x는 1일 때 0일 경우에는 뭐 전부 아닐 때가 나올 텐데 이 0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공역이나 치역을 범위를 0, 1, 2로 정해 놓는다면 죄송합니다. 이 0은 이제 없는 상태로 이 위에 것만 가지고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0이 나오는 것은 뭐 이제 범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확률 분포로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1, 2가 있으면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0일 경우에는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1일 때 2분의 1 그리고 2일 때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적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해보자면 0, 1, 2가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1이 되겠고요. 2분의 1을 더하니까 여기는 4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적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fx를 대문자 fx로 표현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누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해보자면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러면 0에서 x가 1일 때 그리고 4분의 3일 때는 x가 1에서 2 사이일 때 그리고 1일 때는 이보다 클 때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각의 이산점을 취한 확률도 구할 수 있고 이거를 확률 질량 함수로서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누적 확률 분포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3-3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풀어보셔도 되고요. 예제 3-2를 한번 그냥 풀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2페이지의 이제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누적분포 함수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10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06페이지에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연속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로서 표현을 하죠. 연속 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면 이 면적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넓이는 최종적인 넓이는 1이 되겠고요. 이거를 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프가 정확하게는 맞지 않겠지만 이 최종값이 1이 되는 그런 확률 누적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 3-3을 보면 2번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누적 분포 함수랑 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각각의 범위가 있을 때 우리가 누적 함수 분포라고 하죠. 그러면은 A에서 B까지의 여기 사이에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적 함수 분포니까 그냥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 B가 되겠고 이 값은 위에 이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을 하자면 A에서 B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하면 이 넓이로서 이 전체 이 A와 B 사이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누적 분포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연속 밀도 함수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내용이 너무 빠르면 한번 이제 이 해당 정의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제 3-9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예제 문제와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죠. A점과 B점이 있고 거기에 100kg의 물체가 놓인 위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서 그러면은 X는 0에서 10까지로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면 이 X의 확률 밀도 함수와 분포 함수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fx 같은 경우에는 c랑 0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c는 문제에 따른 단서들이 없어서 c로 표현을 하고요. c는 여기서 상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0에서 10까지는 균등한 힘이 들어간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은 이제 이 위에 0에서 10까지의 범위가 아닐 때를 표현을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0에서 10까지의 fx dx 있겠죠. 이거를 구하면은 0에서 10까지 c의 dx가 되겠죠. 여기가 값이 c니까. 그렇게 되면 x가 10부터 0까지 되겠고 그러면은 10c는 1이니까 c는 10분의 1로 10분의 1이 균일한 값으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fx를 10분의 1이고 0에서 x가 10일 때 그리고 0 아닐 때로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109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확률 분포로서 분포 함수를 표현을 하면 0에서 10까지의 균등하게 10분의 1에 들어가는 분포 함수를 그릴 수 있겠고요. 이 안에 확률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누적 분포로 표현을 하자면 0에서 10까지 끝에는 1이 되겠고요. 그러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분포 함수까지 구하면은 확률 분포까지 구하게 되면 이걸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페이지 110페이지를 보시면 확률의 기대값과 분산이라고 해서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분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고 분산은 우리가 그냥 평균 분산할 때 그 분산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이제 기대값과 이런 확률 분산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구하듯이 구하게 되는데 확률 변수 x와 그 확률의 곱의 평균으로 이 기대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3-4를 보시면 이상 확률 변수일 때,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x의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1부터 n까지 각각의 확률 변수 x와 그 확률로서 곱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x 같은 경우에는 x1, x2 뭐 이런 게 n까지 있을 거고 확률 같은 경우에는 x1에 대한 확률, x2에 대한 확률 이렇게 각각의 원소들을 가지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수학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기대값이라는 게 x와 이 fx 간의 내적으로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 곱이니까 각각을 이거를 x1과 x2 곱해서 더하고 얘랑 곱해서 더하고 해서 다 합치는 평균을 다음과 같이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으로 구하게 되고요.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이게 무한대부터 범위를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xi를 안 써도 되겠고요. x값과 그 평균에 대한 걸로 적분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이게 그 각각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x1, x2, x3 연속할 수 있다는 이게 각각에 해당되는 값을 전부 다 곱하면서 더하면 그게 적분의 개념이니까 이 면적으로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이렇게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대값의 성질이라고 해서 페이지 112페이지에 정리 3-5에 기대값의 성질이 나오는데 1, 2, 3, 4번은 그냥 다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텐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2번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값에 뭔가 각각의 변수에다가 상수값을 곱해져 있는 상태라면 상수값을 빼서 이렇게 밖에다 곱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성질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3-10이라고 3-12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확률 변수의 분산입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분포도 확률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분산은 variance라고 해서 VA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기대값의 그러니까 x에서
x 기대값을 빼서 제곱한 거의 기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풀이 과정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는 n분의 1에 i가 1부터 n까지 xi의 평균의 제곱을 각각 더해서 전체를 n분의 1로 나누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을 구하는 식이죠. 근데 여기서 이 xi 같은 경우에는 이제 x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했을 때 빼면 뺀 거에 기대값, 그러니까 평균이 제곱을 하면 이게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뭐 다른 좀 더 편하게 구하는 방식도 있는데 제곱한 거의 기대값과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하고 평균의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계산을 할 때 좀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 3-6을 보면 확률 변수의 분산이라고 해서 기대값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평균을 우리는 기대값이라고 보니까 이 값들은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우리가 앞에 분산을 구할 때 이 n분의 1이 어디 갔냐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나 이 각각의 우리는 확률로서 구하게 되니까 그 확률을 곱하면서 n분의 1은 각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상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나 손으로 풀 수 있겠지만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해보면 되겠고요. 분산 성질 같은 경우에는 정리 3-7로 이것도 그냥 앞에 1번과 2번은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대값에서 같이 각각의 변수들의 상수 k가 곱해져 있을 때 상수의 제곱으로서 분산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 상수가 나올 땐 그냥 나오겠지만 분산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달고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도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냥 제곱 넣어서 해보시면 되겠는데 분산 같은 경우에는 수직 자체에 제곱이 있으니까 그 나오면서 제곱을 달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3-14를 보시면은 116페이지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0, 1, 2, 3이 되겠고요. 이 각각의 확률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계는 1이 되겠죠, 당연히. 보통 우리가 확률값을 얘기를 할 때 뭐 f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 확률일 때,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일 때 보통 fx라고 얘기를 하고요. px 같은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이산일 때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면 이 x 값과 이 확률을 곱해서 각각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x의 기대값은 1.5가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분산은 변수의 이 기대값을 뺀 거의 제곱에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그 수식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는 거에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면 되고, 변동계수는 다음과 같이 이제 기대값과 표준 편차로서 이런 변동계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이야기를 했고요. 섹션 정률 생성함수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이번 수업의 범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물론 결합 확률 분포도 이별량 다별량에 대한 그런 결합 확률에 대한 분포를 정의가 나와 있고 하는데, 이별량 다별량 같은 경우에는 XYZ가 나오는 거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범위에서는 챕터 10에서 나올 건데, 이런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은 굳이 다루지 않고 우리가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수업 범위가 아니어서 넘어가겠고요. 섹션 5 공분상과 상관계수 125페이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잠깐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챕터 10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은 챕터 4 여러가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